내 내부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못해요. 자소서 같은 걸 쓰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오늘은 썸네일부터 이력서에 시작부터 이렇게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갖고 왔죠. 네,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걸 쓰고 앉았어요. 자,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면은 성장과정, 성격 장단점, 신조, 사회경험, 입사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나 될까요? 20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23살에 졸업을 합니다. 남자는 여기에다가 2살 해서 25살에 졸업을 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성장과정, 일대기가 나오겠죠. 옛날에는 그런 게 유행을 했대요. 엄한 아버지와 무슨 어머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지금은 그런 거 쓰면 싫어합니다. 성격 장단점도 쓴다면 쓰겠죠. 그 와중에 또 단점을 진짜 정확하게 쓰면 또 안 돼요. 단점, 책임감이 없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 쓰면 또 안 돼요. 자, 생활신조. 세상에 신조 갖고 뭐 살겠어요. 자, 알레프님. 대학교 강의 때 옛날 방식대로 배웠는데 4학년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쓰라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4학년 되고 나서 배웠는데 실제 현업 종사자들한테 첨삭을 받았더니 또 다르게 쓰라고 합니다. 곤란합니다. 네, 생활신조 있을 리 없습니다. 사회경험. 자, 방금 20살부터 25살까지 고등학교 초, 중, 고 나오고 대학교 갔어요. 사회경험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알바 정도 있겠네요. 근데 정작 제가 써보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은 별로 알바 경험을 묻지도 않더라고요. 입사 동기, 돈 벌려고. 입사 후 포부, 당연히 퇴사. 회사원의 모든 꿈은 퇴사입니다. 이것들을 진짜로 자유롭게 기술을 하면은 그렇죠, 떨어집니다. 아예 면접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다가 입사 후 포부라고 했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죄다 사실 거의 얘네들을 물어봐요. 내가 나아갈 길이나 나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 중에서 당신한테 맞는 것들을 말을 해보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다 이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글을 쓰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죠. G, 방향성, 이고 센터, 이게 돈과 의지력.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과예요. 성과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방향성과 네 성과를 얘기를 해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길게 말했지만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치? 성장과정 및 성격 장단, 생활신조, 사회경험, 입사동기 다 G 아니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알레프님, G정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게. 정의가 됐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좋은 것 다 좋은 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랑 회사가 원하는 방향은 항상 같지 않으니까 마인드의 개입은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요. 내 내면에 집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내면에 집중해봤더니 이 마인드로 얘네들을 보는 거더라고요. 마인드가 나한테 있는 미정센터들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런데 제 실험에 따르면 이런 미정센터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컨디셔닝, 외부의 컨디셔닝이든 다른 사람의 컨디셔닝이든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 내부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못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자소서 같은 걸 쓰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 미정센터로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것들이 가득하죠. 어떤 센터라고 치명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G센터 보고 있으면은 난 대체 뭘까? 이게 정체성의 센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군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 이고 미정, 의지력 미정. 나란 놈은 대체 잘하는 게 뭘까? 감정 미정.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9개 센서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한 센터니까요. 자, 자유로운 영혼님, 에고 미정이시고요. 살면서 생각해보면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좀 하나 했더니 흐지부지 끝나고, 자, 알레프님, 예쁜 구석이 없다는 점은 완전 공감하네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출신 카운슬러들은 경험 분해해보라고 쭈룩 연대기를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해봤습니다. 내 업적이라고 해서 쫙 써봤는데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능동적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생각인데 사람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감각뉴런이 있고 연합뉴런이 있고 운동뉴런이 있고 누가 오른쪽에서 박수를 짝 하고 치면은 박수 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잖아요. 아무런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고요. 제가 연대기를 쭈루룩 내 업적이라고 써내려도 쓸 말이 없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몸담은 환경이 거기서 거기예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남자들 졸업 직후에 자기소개서 쓰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항상 군대, 알바, 동아리 이런 거 나오고요. 전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뭐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런 레퍼토리가 항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동아리 얘기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한 게 사실 뭐 공모전 무슨 대회 참가 이런 거 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쓸 거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걸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다 써서 풀어도 쓸만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자소서 쓰고 또 뭐 이것저것 보다가 이런 아주 혐오스러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입사도 안 했는데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쓰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G랑 이고센터가 둘 다 풀오픈인 상태라 순전히 그냥 이 미정이의 관점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G정이이신 분들은 또 G정이인대로 또 나름의 고통이 있겠죠. 이고정이도 이고정이만의 고통이 또 있겠죠. 회사나 이런 다른 사람이 정한 어떤 기준에 맞추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정말 아니에요. 미정이들은 나도 정해지지 않은 걸 풀어내야 되니까 어려울 거고요. 정이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그 방향이 그 패턴이 그 회사와 맞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겠죠. 일이 잘 되는 이유는 적고 안 될 이유는 사실 수두룩합니다.